이 영상은 현승북수 출판사의 교양인을 위한 자연과학 10대 원리를 소개하는 시리즈의 마무리입니다. 이 시리즈는 애초에 이 책을 요약 해설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들다 보니 단순한 요약 해설의 수준을 넘어 보완 해설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를 관광지의 안내도처럼 차분히 살피고 새긴 다음 자연과학 10대 원리를 읽으면 한층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시리즈와 책을 상승적으로 결합하여 최선의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과학 10대 원리의 마치면서에서 저자는 의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저자는 맨 먼저 의식이야말로 각 개인의 본체임을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의식의 정의, 의의 범위, 작용 등등 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모르고 이에 따라 현대 과학의 최대 과제 하나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의식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란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의식의 작용이 바로 모든 인간 행위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갈래가 여러 지식을 잘 아우르고 갈무리하는 교양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얻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체이며 이런 뜻에서 의식은 이 책의 제목을 관통하는 핵심 관념이기도 합니다. 흔히 무생물에는 의식이 없고 생물의 진화가 꽤 진행된 뒤에야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의식이 과연 어느 단계에서 나타났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관념은 창발입니다. 창발은 대개 하위 계층에는 없지만 상위 계층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부분들 각각에는 없지만 부분들이 합쳐 전체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의식을 창발의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의식이 창발을 통해 나왔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의식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의식의 정체는 허공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고 맙니다. 이는 과학의 기본 태도에 어울리지 않으며 따라서 의식의 원인은 전의식으로 여기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의식에도 그 원인인 전전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급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 끝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 우주의 근원까지는 분명 소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마주할 궁극의 의식을 우주의식이라고 여깁니다. 한편 반대로 언젠가 인류를 잇는 생명이 나온다면 그 의식은 후의식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후후의식 등의 후속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식은 이 모두를 망라하는 의식일 것이며 이런 뜻에서 의식의 탐구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염없이 반복될 의식의 창발에 대한 귀향과 귀성의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구한 의식 탐구의 과정에서 인류가 맞이한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자는 이 단계에서 지구의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생물일 것이란 점을 떠올립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인 지구는 전 우주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노라면 이 미미한 지구에서도 또다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의 망막에 광대한 우주가 투영된다는 사실을 듣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맺힌 영상은 우리의 의식에 전해져 황홀한 미의식과 더불어 수많은 상념이 스며들게 합니다. 이 상념들을 일으키는 의식은 무엇의 작용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의식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모든 의식은 우주의식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 우리와 교감하는 우주의식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아득한 시원의 순간에 찬란한 빗줄기로 태어난 우주가 아득한 세월에 걸쳐 자의식을 지닌 인간을 낳은 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우주적 자의식의 작용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광경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류에게 주어진 우주의 범위에서는 인류가 우주의식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우리에게 스며든 우주의식 자체로서 우주의 앞날을 열어가는 최전선의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자는 과학의 원어 사이언스의 어원이 양심의 원어 컨시언스의 어원과 같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하여 과학은 인류의 양심이란 말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의 함의는 매우 넓고도 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단지 이렇게 서술할 뿐 아무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사색에 맡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 시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양인을 위한 자연과학 10대 원리 시리즈의 영상들을 모두 마칩니다.